안녕하세요. 오늘도 본격 니값하는 방송 주간 분양로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단지는 총 16곳인데요. 이 중에 가장 핫한 곳은 아무래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이른바 지정타라고 부르는 곳이겠죠. 먼저 S1블록은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라는 단지인데요. 일단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공공택지에 분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과천시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2,403만 원으로 꽤나 저렴하게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정타 3형제 가운데서는 여기 오르투스가 가장 비싼 편입니다. 그래봤자 몇십만 원 차이긴 하지만 다소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겠죠. 우선 앞서 분양한 단지랑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2022년 10월 달에 입주가 예정된 가련동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랑 비교를 해보면 유사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벨라르테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2,371만 원이었거든요. 또 가장 중요한 인근 집값과 예상 차익을 봐야겠죠. 핫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과천 아파트 평균 시세를 보면 평당 4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평당가가 현재 지금 분양을 앞둔 지정타 3형제와 거의 2,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여기는 최대 10억 원까지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르투스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8사 기준으로 했을 때 7억 후반대에서 8억 원 정도 분양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난 4월에 입주했던 가장 최근에 입주했던 중앙동 과천 푸르지오 서밋을 보시면은 전용 85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실거래가 평균이 16억입니다.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S1블록하고 도보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원문동 레미안슈르를 보시면은 여기는 전용 85제곱이 14억 3,2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8억 들여서 한 15억 정도를 먹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흔히들 얘기하시는 시세 차익 10억 원은 조금 오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 7억 정도는 무난하게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새 왜 다들 입만 열면 지정타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오르투스뿐 아니라 아까 S4블록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에노 그리고 S5블록의 과천 대시앙까지도 같이 동시 분양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라비에노, 대시앙 전부 분양가는 오르투스랑 대동소이한 수준인데요. 각각 평당가 보시면 2,376만 원 그리고 2,373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은 오르투스랑 유사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지정타가 이렇게 로또라는데 10억 로또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에 걸맞은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갖췄는지까지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우선 대중교통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지하철 4호선 지정타역, 그러니까 지식정보타운역이라고 가칭으로 이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입주 때랑 맞춰가지고 개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타운 안에 여기 들어간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천에서도 서울로 나가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과천 자체가 준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역까지 하나 생긴다고 하니까 수요자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또 이 지정타역을 이용해서 사당역까지는 8분, 인덕원역까지는 약 2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덕원역에서는 월판선으로 환승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판교까지는 한 20분 정도면 갈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덕원역이 도보 20분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리 머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과천역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는 47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지만은 또 GTX 신호선이 지나가는 역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삼성역까지는 15분, 양재역까지는 12분 만에 도달이 가능하다. 또 강남 생활권 안에 묶이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군 설명드릴 텐데요. 학군은 과천 중앙고 그리고 율곡 어린이집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가깝고 그리고 과천 외고 특목고도 차량으로 한 6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또 내 자녀가 특목고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눈여겨보실 만한 것 같고 다음으로 녹지를 볼 텐데요. 서울 양재에서부터 과천까지 흐르는 하천변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 챙겨가실 수 있고 또 청계산, 관악산 같은 산지도 가까이 있습니다. 일단 지정타 부지
자체에 약 25% 정도가 공원 그리고 녹지로 조성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녹지 환경 점수 역시도 4점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점수 남발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사심이 좀 들어가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과천 지정타 토지 이용 계획도를 살펴보면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뿐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14블록 그리고 상업용지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 타운 안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웬만큼 해결할 수 있도록 입주 때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도 불렸던 이제 오피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S1, S4, S5 전부 다 가깝게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좋다고 우열을 따지는 게 약간 무의미하다,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또 굳이 좀 따져보자면 상업시설 그리고 지하철, 일자리 이런 것들과 가까운 건 아무래도 S4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치상.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S5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또 가장 그렇게 되는 이유가 S5는 초품화, 학교를 품고 있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1 얘기를 드릴 텐데 S1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재 과천 청사역 있죠. 이게 향후 GTX가 지나게 되는 곳인데 이 역을 도보 15분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역시 나쁘진 않다. 그런데 다만 S1 같은 경우에는 아까 S5와 다르게 초품화 단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중학교도 상당히 멀리 좀 자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단점이다. 나는 학군이 중요하다 하시면 S1보다는 S5가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청약 조건을 좀 얘기 드릴 텐데요. 셋 다 너무 괜찮아서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선택적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 단지 모두에다가 다 넣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이게 왜 가능하냐? 일단 여기 주관사인 대우건설이 청약 날짜는 같지만 발표 날은 다 다르게 했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려야 될 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는 100% 추천으로만 당첨자를 뽑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지난 7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공공주택에만 그 생초 특공을 배분했었는데 또 요번에 바뀌면서 이제 민영주택에도 반영이 되게 됐죠. 그렇게 보시면 한 15% 정도의 물량이 생초 특공 물량으로 풀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바뀌면서 가점이 낮더라도 내가 요건만 맞으면 지원해 볼 만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생초 요건을 맞춘다는 게 좀 녹록지가 않죠.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연한 거긴 합니다. 생애 최초란 이름이 붙었으니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했던 주택을 청약 전에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청약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게 됩니다. 또 무주택 요건 말고도 소득 수준 같은 걸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좀 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이 809만 4,245원.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인 이하 가구 같은 경우에는 722만 1,478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초 특공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생초 소득 기준 같은 경우에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계시는데요. 사실 이것도 지난 70 대책에서 조금 완화가 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70 대책 이전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0%포인트 정도 올라갔다.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용 85제곱을 초과한 경우 이건 원래도 추첨제 물량이 있었습니다. 가점제는 50%, 추첨제는 50%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85를 초과하는 물량이 꽤나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S4블록과 S5에서 전용 8호를 넘는 물량이 총 541가구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약 절반 그러니까 270가구 정도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적지 않은 물량이죠.
그래서 유주택자분들이 노려보시기에 나쁘지 않다. 또 1주택자도 당첨 시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 이런 조건으로는 추첨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첨을 좀 길게 얘기 드리는 이유가 가점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어마무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에 분양한 그 푸르지오 벨라르테 여기랑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여기는 가점이 83점까지도 나왔습니다. 최저 가점도 해당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 64점에 달했어요. 근데 83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만점이 84점이니까 만점에서 딱 1점 빠지는 점수거든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또 부양가족 6인, 무주택 기간 15년, 통장 가입 기간도 14년을 전부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수입니다. 이런 가점을 만족할 수 있는 분들이 솔직히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추첨제가 조금 더 승산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추첨도 운빨이 좀 따라주긴 해야겠죠. 경쟁률도 장난이 아닙니다. 푸르지오 벨라르테로 비교해 볼 텐데요. 여기 특공 빼고 350가구 모집했던 1순위 청약에서 무려 47,270명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경쟁률로 따지면 한 135대 1 정도가 되는 건데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도전에 의의를 두면서 그리고 단지별 공급 물량 중에서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께 전체 물량의 30%가 우선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과천 지역에 뭐 한 2년 정도 전세살이 하셨던 그런 분들도 적지 않게 계셨었죠. 나머지 20%는 과천에 1년 미만 거주하신 분 또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가져가시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 경기, 인천을 포괄하는 수도권 거주자도 나머지 50%를 청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내가 살고 있다 한다면 한 번쯤 도전해 봄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슬픈 건 저희 집도 서울에 있는데 과천 청약이 굉장히 탐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라서 1순위 청약 조건이 청약통장 가입 2년 그리고 납입 횟수 24회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청약통장을 중간에 한번 해지한 적이 있다 보니까 다시 요건을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방금 소개해드린 3개 단지는 그러니까 민간 분양인 만큼 거주 의무는 없어요. 다만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전매 제한 기간을 10년 정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받고 10년을 내가 맘대로 내 집임에도 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건 거주 의무만 없으면 전세 혹은 뭐 월세를 안고 이렇게 매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안 하면 바보다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단지 과천 지정타 삼형제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